네, CS 윈드랑 베어링 오늘 주가 방향성이 다르네요. 그래도 CS 윈드는 저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조금 줄였고 베어링은 장대 양봉을 보였죠. 이 다른 주가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장마감 후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신사업을 위한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유증 쇼크를 털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은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유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SK의 사례는 긍정적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장기적으로 호재가 맞을까요? 아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뭐 3자 배정도 있고 네. 지금처럼 주주 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증자한 자금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재무 개선과 향후 미국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는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실적 개선에 대해 좀 이연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다만 정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작다 크다를 좀 논하기보다는 시장에서 1조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수혈해 볼 필요가 있냐라고 좀 봐야 되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건 7.8% 정도 할인율에 대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한 6%대 초반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증자한 CJ, CGV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SK온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37만 정도 매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2만 7천 주 정도로 매도 강도가 좀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면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에 좀 이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증자 전후 물량을 좀 소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2, 3개월 정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길게 보면 당연히 내년 1분기겠죠. 네. 근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비중을 늘려서 내가 이 기간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은 X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는 분명하고 좀 수급적으로 CJ, CGV랑은 다르지만 굳이 매수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다 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케어젠 보도록 할까요? 케어젠이 안과 질환 치료제를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에 나섰습니다. 고점을 연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케어젠은 두 분 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그 셀시어스라고 에너지 네. 음료를 마시는데 그게 케어젠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지금 뭐 백화점에서도 팔고 있던데 사실 제가 그때도 고점인 줄 알았는데 주가가 더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케어젠이 이제 작년 3월쯤에 미국 이제 FDA를 이제 승인을 얻었고 네. 실제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아마존 플레이스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제 뚫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1분기 때부터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1분기는 한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뭐 이제 입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소문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쯤인가요? 실제로 이제 여의도 기관 IR을 하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엄청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커머스 쪽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실제 티몰 입점하게 되면서 실제로 전 세계 이제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랑 이제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2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3분기 때 얼마만큼 커지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1분기 때 100억이 나왔는데 이제 올해 공시 가이던스가 대략 한 1,200억에서 1,500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이제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급등했던 거는 항반병성에 대한 이제 미국 이제 임상 일상 이제 신청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같이 브라질 총 6개 나라에 대한 이제 B2B 쪽 관련해서 지금 판매 승인을 좀 본격적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쪽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진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항상 매달 초가 되면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매달마다 지금 한 50억에서 100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최근만 해도 한 700억, 800억 가까이 이제 올라갔던 만큼 그만큼 실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목표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케어제니 프로지스테롤의 기능이 지금은 뭐 혈당 조절이 뭐 실제로 한 포를 먹게 되면 30분 뒤에 혈당이 크게 조절된다. 그 이후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네. 뭐 향후에는 만성 질환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펩타이드에 대한 효능 자체가 시장에 좀 크게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게 되면은 결국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실적은 아마 실적도 포함해서 주가도 여기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러 쪽 매출이 제일 크네요. 예, 지금 당분간 이제 필러 쪽이 어느 정도 먼저 나오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이제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이제 이런 효능이 좀 네.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뭐 IR 쪽에서 뭐 좋다라 하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먹고 그에 대한 커뮤니티에 올린 분들이 계속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후기가 많더라고요. 네. 케어젠 뭐 급등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모멘텀 성장성이 충분하다. 지금도 고점이지만 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케어젠은 두 분 다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인 CS 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는 오늘 하락이 나왔죠. 베어링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CS 윈드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CS 윈드 위기가 기회일까요? 지멘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진 않겠죠? 아마 오늘 좀 아래꼬리 다는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요 업종으로 부품에 네. 대한 수요 조달에 대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풍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정부의 의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투자라든지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냐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IRA 세부 법안은 3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준공 같은 경우는 올해 될 것 같고 생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025년부터가 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적자 부분이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에서 올해 한 1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1,000억 원대 초반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마 독일 관련된 부분으로 만약에 주가에 대한 회수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40% 가까이 빠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기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 아래꼬리가 나온 흐름들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보다는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실현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풍력타워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업계 MS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오늘 정도 흐름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IRA 수혜가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노 의견이신데 사실 CS 윈드나 베어링이나 어차피 같은 회사가 아니냐. 왜 주가 흐름이 다르냐고도 여쭤보시는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어링도 노 의견이실까요? 네, 아까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지멘스 에너지 관련 뭐 이수로 반사 수혜로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반적인 사실 신재생에 대한 흐름이 물론 작년이 워낙 사실 뜨거웠던 것 같고 물론 실질적인 측면도 CS 윈드는 사실 작년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 신재생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런 풍력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이런 IRA 관련해서도 조금 시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게 붙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도 알아봤고요. 공략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공략주로 꼽으셨던 종목들 두 분 다 사이좋게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우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우스가 10.18% 수익을 내줬는데 적중률이 좋습니다. 아마 장비 쪽에서는 납품가대 측면과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반도체 소재 업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힌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한화오션도 목표가를 달성하고 더 날아가서 지금 34% 넘는 수익을 주고 있어요. 오, 수익이 아주 좋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근에 MSCI 관련 이제 8월 달에 편입 가능성 때문에 네. 좀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한 흐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를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하나오션 2분기 실적에서 아마 이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선박에 대한 취소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권에 대한 충당금을 한 2, 3천억이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때 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 주가가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좀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하나오션은 3, 4분기 때 흑자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3년, 4년을 보고 수주 산업이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수익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을 우리 월요일의 남자들의 새로운 공략주가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은 반도체 소재 솔브레인 가져오셨고 효성 TNC 화학 섹터를 가져오셨네요. 네. 솔브레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조금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업종은 화학 업종이고 화학 첨가제를 만들어서 반도체 세정 장비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광각 업체를 제공하는 업체이긴 한데 2년 전에 그 회장님이 자녀가 두 분이 있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좀 돌아가시는 좀 불우한 사고를 좀 겪었는데 네. 아마 헝가리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전후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아마 빠르면은 올해 3분기부터 좀 돌아갈 가동이 나올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이고 경쟁 업체는 엔캠일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들어서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된 시점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이 새롭게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돌아서는데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존적으로 봤을 때는 1조 8천억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보다는 2차 전지가 좀 새로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기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주가가 2년 동안 쉬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간 수급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재평가되는 구간에서 주가는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랐었던 기업의 이야기를 또 알려주셨어요.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목표가는 전고점을 뛰어넘는 3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효성 TNC 가져오셨는데 화학 쪽이죠? 스판덱스. 옷에 들어가는. 뭐 화학은 맞습니다. 네. 예. 옷에 맞는 우리가 이제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유명했죠. 왜냐하면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이제 레깅스. 그러니까 레깅스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가 이제 스판덱스와 이제 비디오인데 네. 결국 이 주식은 이제 작년 9월, 10월쯤에 반등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스판덱스와 비디오. 비디오가 이제 원재료인데 여기와의 스프레드 차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10월, 11월부터 결국 이 스프레드가 크게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제 최근에 뭐 중국이나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쪽에 있는 의료 소매 데이터가 계속 꾸준하게 플러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이 이런 스판덱스 관련된 시장에서 60%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깅스도 중국에서 이게 뭐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왜 효성 TNC가 중국보다 지금 긍정적이냐면은 지금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이런 스판덱스 관련된 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회사 말고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장 재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성 TNC가 가장 긍정적인 반사 수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이제 경기 부양책이 뭐 하반기에 나오나 안 나오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부터 효성 TNC가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고 아마 2분기는
중국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효성 TNC에 대한 이런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코로나 때만큼은 좀 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회복은 충분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숫자로 나오고 있는 만큼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효성 TNC는 어느 정도 이미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깅스 원자재 사업을 영위한다. 최근에 좀 횡보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것도 지난주에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의 이제 면담 이후에 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부양책 얘기가 나오게 네.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좀 중국에 대한 민감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 역시나 정고점을 뛰어넘는 목표가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알차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남자들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